스포츠의 결정적 순간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하는 채널, 스포츠 247입니다. 여러분, 9대 7, 3회 말. 더그아웃에서 눈물이 흐르던 그 순간, 블랙퀸즈는 이미 무너진 팀이었을까요? 점수판만 보면 아직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2점 차. 야구에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격차입니다. 하지만 흐름은 분명히 히로인즈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촘촘한 수비, 주저없는 타격, 흔들림 없는 표정. 반면 블랙퀸즈는 달랐습니다. 마운드의 장수영은 흔들렸고 타선은 결정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그아웃에는 침묵 대신 눈물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팀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붕괴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일까요? 체력일까요? 아니면 멘탈일까요? 저는 그날 기술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로 표정이었습니다. 송가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던 장면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의 신호였습니다. 야구에서 더그아웃이 눈물로 가득 차는 순간은 가장 위험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주장 김모나. 잠깐만 모이자.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작전 지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위로가 아니라 구조적 개입이었습니다. 경기 중 울고 자책하는 분위기를 방치했다면 흐름은 완전히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블랙퀸즈의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9대 7 벼랑 끝에서 벌어진 블랙퀸즈의 멘탈 붕괴와 그것을 되돌린 리더십의 구조를 데이터와 장면 분석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스포츠 247이 더 깊은 분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점수판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날 진짜 승부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벼랑 끝에서 시작된 반전의 첫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회 말 9대 7, 히로인즈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고 주저없이 배트를 휘두르며 베이스 러닝에서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블랙퀸즈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아까 벤치 기록을 보면. 수비 위치 조정 신호가 평소보다 늦었고 콜플레이의 반응 시간도 미세하게 지연되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그 미세한 지연이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블랙퀸즈는 실력 차이로 밀린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에 먼저 흔들린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때 김모나가 선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게임 끝난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데 울고 자책하는 건 아니잖아. 이 발언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 공감이 아니라 기준의 재설정이었습니다. 리더십은 때로 따뜻한 말보다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더그아웃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시선이 조금씩 올라왔고 흩어졌던 집중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운드에 서 있던 장수영의 반응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짧게 외쳤습니다. 아직 안 끝났잖아. 그 한마디는 투수의 어깨를 다시 중심으로 모으는 신호였습니다. 야구는 투수가 중심인 스포츠입니다. 마운드가 흔들리면 수비 전반이 경직됩니다. 그러나 투수가 스스로 회복 의지를 보이자 내야의 스텝도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 흔들리던 구조가 다시 정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한 또 하나의 결정적 변수, 골절 상태로 출전을 강행한 주수진의 선택이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졌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변수를 보겠습니다. 주수진, 손가락 골절, 의료진은 휴식을 권했고 무리할 경우 재손상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3회 말 외야에 섰습니다. 이 선택은 감동적인 서사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전략일까요? 외야 수비는 단순히 공을 잡는 역할이 아닙니다. 상대 장타 전략을 억제하는 심리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히로인즈는 장타 비율이 높은 팀이었습니다. 특히 우중간 깊숙한 타구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주수진의 복귀는 그 공간에 리스크를 다시 심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가설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출전은 경기력 100%를 기대한 선택이 아니라 상대의 타격 선택지를 제한하기 위한 전술적 배치였던 것은 아닐까요? 일부 벤치 관계자에 따르면 히로인즈 쪽에서 외야 깊숙한 장타 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변수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높게 떠오른 플라이볼, 외야 깊숙한 위치, 공이 떨어질 지점에는 테이프로 감긴 손가락을 숨긴 채 주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글러브가 공을 감싸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점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팀의 심박수는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통증을 이긴 것이 아니라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한 번의 캐치 이후 블랙 퀸즈의 공격 템포와 수비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수진의 캐치 이후 경기는 숫자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9대 7, 2점 차. 그러나 벤치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수비 반응 속도입니다. 이전 이닝까지는 타구가 나오면 한 박자 늦게 움직이던 내야가 다시 빠르게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콜플레이 역시 명확해졌습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 주저함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가설이 나옵니다. 그 한 번의 수비가 팀 전체의 집중 리듬을 복원시킨 것은 아닐까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집단의 감정은 전염된다고 말합니다. 주장이 기준을 제시하고 투수가 회복 의지를 보이며 외야수가 위험을 감수해 캐치를 성공시키는 순간 그 장면은 단순한 아웃 카운트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 싸울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에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지의 타석. 최근 몇 경기에서 슬럼프를 겪던 그녀는 히로인즈 투수의 초구 스트라이크 패턴을 읽고 과감하게 배트를 돌렸습니다. 간결한 궤적, 불필요한 힘을 뺀 스윙. 결과는 깨끗한 컨택. 이 출루는 점수 이상이었습니다. 하위 타선까지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히로인즈의 투수 구속도 미세하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벤치의 움직임이 잠시 멈춘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점수는 같았지만 경기의 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 경기가 단순한 8차전이 아니라 블랙 퀸즈의 구조를 증명한 순간이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기를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3회 말 9대 7. 눈물로 가라앉던 더그아웃, 흔들리던 마운드. 그 장면은 단순한 실점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구조가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김모나의 개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안 끝났잖아 라는 기준 제시가 없었다면 선수들의 시선은 계속 바닥을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순간 집단은 감정에 잠식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주장이 침묵했고 투수가 스스로를 의심한 채 마운드에 남아 있었다면 수비는 더 굳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히로인즈의 촘촘한 압박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경우 점수 차는 더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기를 경험 부족이라는 말로 정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진 일은 다릅니다. 김모나는 감정을 다독이기보다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울고 자책하는 건 아니잖아.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장수영은 아직 안 끝났잖아. 라며
마운드의 중심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수진은 골절된 손을 감춘 채 외야에서 흐름을 붙잡았습니다. 이 세 장면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구조적 복원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주수진이 출전하지 않았다면, 외야 깊숙한 타구 하나가 장타로 이어졌다면 히로인즈의 리듬은 더욱 단단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녀의 슈퍼 캐치는 단순히 아웃 카운트를 추가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 이후 수비의 반응 속도는 빨라졌고 콜플레이는 또렷해졌으며 타석에 들어선 선수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점수는 그대로였지만 경기의 천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블랙 퀸즈의 진짜 자산은 타율이나 방어율이 아니라 구조라는 점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누가 기준을 세우는가, 감정이 무너질 때 누가 중심을 잡는가, 그리고 그 중심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가, 이것이 강팀과 그렇지 않은 팀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히로인즈가 강팀인 이유는 기술 이전의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블랙 퀸즈는 그날 처음으로 그 영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경기 결과가 무엇이든 그 경험은 다음 시즌의 자산이 됩니다. 팬들의 반응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울지 마! 끝이 아니라 시작. 전국 재패까지 가자.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신뢰 자본입니다. 팀이 위기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시청자들은 기억합니다. 리더가 책임을 피하지 않았고 선수가 통증을 감수했으며 슬럼프에 빠졌던 타자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장면들이 브랜드가 됩니다. 이 경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입니다. 구조는 한 번 증명되면 다음 위기에서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저는 이 팀이 단순한 예능의 서사를 넘어 하나의 성장 구조를 갖춘 집단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이 경기는 우연한 반전이었습니까? 아니면 준비된 구조의 결과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분석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점수판은 숫자를 남기지만 구조는 미래를 남깁니다. 스포츠의 결정적 순간을 끝까지 추적하는 채널, 지금까지 스포츠 247이었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